광대 수술 몇 미리까지 줄여야 할까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이제 광대 축소의 임계점이라고 제가 제목을 부제를 달았어요. 이게 뭐냐면 임계점이라는 게 뭐 찾아보시면은 나오겠지만, 뭐 예를 들면 상이 변하는 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뭐 기체가 되고 고체가 되고, 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다가 또 끓어서 뭐 수증기가 되고, 이런 것처럼 그런 변화, 상이 변하는 점을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또 그런 용어로 과학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어느 선까지를 넘어가면 무의미해지는 약간 그런 영역도 임계점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물은 아무리 열을 많이 가한다 해도 100도 이상은 끓지 않잖아요. 아무리 뭐 많은 열을 가한다 해도 물이 120도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순수한 물일 경우에. 그런 것처럼 광대를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그 이상은 줄어들지 않는 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4mm 줄이나 10mm 줄이나 어, 똑같다는 거죠. 결과는. 이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 실제 환자들 CT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두 CT를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 말고 요거 먼저 보여드리죠. 최근에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지금 한 2년간 좀 비슷한 케이스들을 조금 모아봤는데, 뭐 이 방법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십사라는 뜻에서 요 CT들을 준비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광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죠. 이쪽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광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죠. 이게 이제 그 두개골 쪽에 이렇게 광대를 줄이다 이제 많이 줄이고 싶어서 여기 두개골 쪽에 이렇게 고정을 하는 이런 방법까지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시행하는 분이 계세요. 보통 이 템포럴 프로세스라고 하는 여기다가 고정을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고정을 하려니 화학 관절이라고 보통 해야죠. 화학 과두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턱 관절이 있는 부위 때문에 여기 줄이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다 뼈를 잘라버리고 아예 이 축두골에 고정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수술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놀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 이 방법이 전혀 얼토당토 않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정을 하면 일단 이 광대뼈와 이 뼈의 연속성은 깨져요. 다시 말하면 아치뼈가 붙는 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치의 연속성이 깨져서 여기가 붙는 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뼈가 이렇게 둥 떨어져 있죠? 이렇게 보면 이게 아치뼈고요. 요게 아치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템포럴 본이고요. 그 다음에 고정을 위해서 삽입된 플레이트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줄이고자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속된 말로 용을 쓰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치뼈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템포럴 본, 템포럴 프로세스가 여기 있는데 워낙에는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그 뼈를 다 삭제해 버리고 아예 템포럴 본에 고정해서 아치에 연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아치뼈는 여기까지밖에 없고 템포럴 본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갭이 생겨서 아치가 뼈에 붙는 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보고서는 이거 이렇게까지 해서 효과가 있을까? 근데 환자들이 이제 묻는 거죠. 선생님, 내 광대뼈 몇 미리 줄일 수 있어요? A라는 병원에 가서 했더니 한 5mm 줄일 수 있어요. 5, 6mm 줄이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병원 갔더니 10mm 줄여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나 얼굴이 커서 광대가 커서 수술을 하고 싶은데 10mm 줄여주는 데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누구라도. 뭐 5mm 줄이면 왠지 아쉬울 것 같고, 10mm 줄이면은 뭐 같은 돈 내고 같은 고생하는데 왕창 줄여주는 데 가고 싶잖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개발된 방법인데 나름 신박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글쎄 이게 이렇게 유지가 될까? 또는 이게 뼈가 안 붙을 텐데 아치 이렇게 뼈는 붙는 거를 포기하는 게 나쁘지 않은 괜찮나? 뭐 이런 저 개인적인 의구심은 있었어요.
다른 CT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CT인데, 다른 분인데, 이분도 똑같은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한 거죠. 근데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공간이 빈 공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긴 빈 공간이 아니에요. 근육이 잔뜩 있는 곳이에요. 템포럴 머슬이 여기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닫으면서 템포럴 머슬이 수축하고 확장하면서 여기 근육이 이쪽 방향으로 뼈를 밀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정을 해놔도 얘 뼈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런 환자가 왔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플레이트가 부러져 있죠. 다시 말하면 이 플레이트가 뼈를 붙잡는 힘보다 근육이 뼈를 밀어내는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템포럴 머슬이 이 플레이트를 부러뜨리는 거죠. 오른쪽은 플레이트가 부러졌잖아요. 그런데 왼쪽은 뼈가 부러졌어요. 여기 뼈가 부러졌죠. 제가 우려했던 바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이렇게 생겨버리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결국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뼈 부러진 게 보이시죠? 여기가 부러진 데예요. 여기는 뼈가 부러지고 플레이트 고정은 돼 있는데 뭐 템포럴 본에 붙어 있죠. 근데 여기는 뼈가 부러지고 반대쪽은 플레이트가 부러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뭐 이제 우리가 많이 줄이고자 하는 욕심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많이 줄이는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의사들이 막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 템포럴 본에 그냥 바싹 뭐 거의 뭐 잘라내듯이 템포럴 프로세스를 잘라내듯이 해서 이렇게 고정하는 이런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치는 안 붙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보면 실제로 뼈를 템포럴 프로세스가 여기가 다 없어지니까 보면은 플레이트로만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플레이트로만 돼 있고 뼈끼리의 접촉이 없어요. 그러니까 뼈끼리 만나지 않으면 플레이트 고정을 해놔도 그 뼈가 붙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치 쪽의 뼈의 연속성은 포기하는 거죠. 대신에 최대한 줄여보겠다.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술 방법도 또 최근 들어 한 1, 2년 전에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요걸 보고서 아, 진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다른 경우인데, 다른 환자의 경우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보면은 뼈가 없어요, 이제. 뼈가 부서지다, 이제 뼈가 없죠, 이런 데는 보면은. 플레이트만 있고 뼈가 없죠. 그러니까 아치의 연속성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템포럴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 있고, 아치뼈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뼈는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보면은 이렇게까지 줄여서 뭐 그러면 얼굴이 작아지기라도 하냐 이제 요거에 대한 좀 의구심이 저는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과연 뭐 효과가 있느냐. 근데 그게 제가 갖고 있던 의문점이었는데 이 환자를 통해서 그 의문점을 조금 해결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자, 이 환자는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템포럴 본에 이렇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줄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게 수술 전이에요. 왼쪽에 보이는 게 수술 전이고요. 이게 수술 후예요. 그래서 템포럴 본에 고정하는 이런 수술을 해서 이렇게 붙인 거죠. 템포럴 프로세스는 아예 거의 삭제하다시피 해서 없어지고 또 고개를 들어서 보면
뭐 꽤 줄었죠. 여기 보시면 아예 뼈가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치뼈와 템포랄 본 사이에 연결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플레이트만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붙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뼈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붙기는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뭐 효과만 있다면, 또 이렇게 45도 쪽에서 잘 이렇게까지 이렇게 잘 붙어만 있다면 뭐 여기 떨어져 있어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기능적으로나 뭐 이런 거나 이렇게 잘 붙어만 있다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는 뭐 괜찮아요. 뭐 여기 떨어져 있기는 한데 뭐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앞에 다 붙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환자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근데 나 광대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광대가 안 줄었어요? 겉으로 볼 때 별로 차이가 없어.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나 광대 더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 CT를 조금은 자세히 보려고 이제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수술 전이고요. 수술 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수치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보시죠. 광대 있는 부위에서 자른 단면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게 이제 광대의 폭이에요. 이게 보면은 130mm 정도 나오죠. 130mm. 그죠? 그런데 광대 수술을 하고 나서의 이 좌우 폭을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면은 123mm가 나와요. 그러면 양쪽 합해서 7mm 정도 줄어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생각보다 수치는 적어요. 7mm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거는 뼈가 줄어든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피부 겉으로 드러나는 이 폭을 한번 재보자고요. 이 피부 폭. 그럼 이렇게 재보면 149mm가 나와요. 수술 전이. 그러니까 광대 수술하기 전에 이 광대 폭이. 그럼 149mm인데,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이 폭은 얼마일까? 이렇게 보면 놀랍게도, 저도 놀랐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149mm예요. 놀랍게도. 수술 전에 149.66이었는데 수술 후에도 149예요. 뭐야? 뼈는 7mm나 줄었는데 왜 똑같아?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나 수술했는데 왜 안 줄었어? 이렇게 말할 만 하잖아요. 여기는 149.66, 여기는 149.34. 뭐야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뼈는 줄었는데 왜 살은 그대로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수술하고 이 수술 후가 뭐 3개월이다, 뭐 4개월이다, 뭐 요러면 뭐 부었나 보다 뭐 이럴 수 있어요. 무려 1년이 지난 사진이거든요. 수술 전과 이게 수술 후 1년이 넘은 시점이에요. 이건 저도 광대 수술을 하지만 저는 환자들한테 말하거든요. 한쪽당 6mm씩 줄이면 12mm가 줄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피부로 드러나는 거는 12mm보다는 작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 나름의 어떤 가설이죠. 뭐 가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케이스들을 수술 전후 CT가 다 있는 환자들을 싹 다 뒤져보면 뭔가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뭐 혼자서 재본 것들은 많아요. 근데 보면 뼈가 7mm 줄었다고 피부가 7mm가 줄지가 않아요. 뼈를 7mm 줄였는데 실제로 줄어든 거는 뭐 3mm나 4mm 정도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7mm 이상 줄이는 거는 뭐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어떤 몇 미리 이상 줄이는 거는 그때부터는 줄여도 피부 폭이 줄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7mm가 줄던 10mm가 줄던 내 얼굴에서 줄어들 수 있는 폭은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제가 임계점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모든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서 10mm 줄였다고 피부가 10mm 줄어들진 않아요. 그러면 뼈가 줄어드는 것처럼 비례해서 피부가 줄어드느냐라고 말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2mm 줄면 2mm 줄어요. 나중에는 4mm 줄면 3mm 줄어요. 6mm 줄면 4mm 줄어요. 8mm 줄면 5mm 줄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넘어가서 10mm 줄이면 더 안 줄어요. 이 상황이 와요. 그걸 임계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건데, 이 환자의 경우 조금 놀랍지 않냐는 거죠.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줄이는 수술을 해서 뼈의 길이를 130mm 정도 되는 거를, 뭐 이거 제가 지금 마우스로 찍는 거니까 측정 오차도 한 0. 몇 mm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mm는 무시하자고요. 그러면 130mm 수술 전 폭이었는데, 수술 후 폭이 지금 재보면 122mm, 123mm 정도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7mm는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피부는 수술 후에도 148.9, 뭐 149mm 정도 되고, 왜 수술 전에도 가장 넓은 데로 재면 149mm 정도냐. 변화가 뭐 0. 몇 mm 밖에 없잖아요. 이게 수술하고 1년이 넘은 시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이거로 잡았어요.